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완전히 낯선 세계에서 발견했어. 주위는 온통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주위가 온통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해. 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 전에 술을 마시다 실수로 똥을 밟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지. 결국 그게 운명의 전환점이 돼 새로운 몸으로 환생했어. 거울을 보며 자신을 본 미는 소리를 질러버렸어.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와서 꾸짖었고 민을 리암이라고 부르며 해밀턴 가문의 5번째 아들로 불렀어. 상속받을 건 없지만 민은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했어. 생일 파티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겠어? 하녀 언니가 상기시켜주더라. 오늘은 주인이 기분이 좋다던. 아니었다면 개처럼 야단났을 거야. 민은 그런 말에 짜증이 났지만 언니는 오히려 기쁘다고 했어. 아버지가 슬플 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이 가문은 마침내 5 아들 후의 딸을 낳아 기뻐하고 있었어. 리암은 이걸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도 여전히 그대로였어.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어제의 자신이 죽고 하늘이 새로운 삶을 주었으니까 이제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어. 첫날 미는 하녀에게서 정보를 캐며 가문을 더 이해하려 애썼어. 귀족이라서 땅이 무척 넓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브루노는 집안의 4번째 아들로 민보다 1살 위였어. 형이 동생에게 조언을 하며 형이 동생에게 조언하듯 만약 여동생이 아름다워져서 왕족과 결혼할 기회가 생기면 가문의 지위가 단단해질 거라고 했어.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장남 암브레비스가 미래를 위해 애쓰는 게 물거품 될 수 있어. 이건 나라의 법이야. 모든 귀족은 3세대마다 성과를 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위를 잃어.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 아버지가 늙으셨어. 아버지가 상속을 넘기기 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평민이 돼버릴 테니까. 리암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잊어버린 척했어. 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브루노는 13살이니 동생에게도 미래를 생각하라고 했어.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딸이 아니면 커서 고생할 테니까. 그때 가정교사가 와서 2 형제에게 마법을 가르쳤어. 미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했어. 집에 마법책이 많대. 하지만 성공하는 건 드물어. 이건 그냥 형식일 뿐 확률은 100이야. 그래도 리암은 자신에게 마법 재능이 있다고 믿었어. 하녀에게 부탁해 책이 있는 곳으로 갔어. 들어가 보니 정말 여러 종류가 있었어. 한 권 집어들어 보니 마법이 꽤 간단했어. 어렵지 않았어. 리암은 첫 시도로 손에 작은 불꽃을 만들었고 그 하녀는 기뻐했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니 미래가 더 밝아질 거야. 바로 그 후 미는 아버지에게 가서 마법책을 모두 가져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동의했어. 미는 그걸 느껴서 슬펐지만 이제 자유롭게 마법을 쓸 수 있으니 위로가 됐어. 그 후로 매일 밤 책을 읽으며 마법이 지식의 결합임을 알았어. 마법은 귀족만의 독점 무기야. 다음날 아침 청년은 지침대로 해보고 성공했어. 보통 마법을 펼치려면 책을 들고 주문을 외우지만 리암은 내용을 기억했어. 그래서 책 없이도 할 수 있게 돼. 형이 깜짝 놀랐어. 브루노는 동생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해 못했어. 1달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드문 일이야. 형도 시도해봤지만 불꽃 하나 내지 못했어. 이 청년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도 마법을 배우면 1년은 걸리니까 이건 리암이 천재라는 뜻이야. 이럴 바에야 미래의 왕국에서 지위를 얻을 거야. 그래서 더 안전해질 테니 동생아 계속 노력해. 미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형은 미니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려 한다고 생각했어. 형은 말했어. 안대부에 타깃이 되지 마. 우린 형제지만 지위가 걸리면 위험해질 수 있어. 화속성에 익숙해진 후 리암은 얼음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불렀어. 미니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바로 시험을 요구했어. 손에 든 책이 얼어붙었어. 처음엔 실망했지만 책 없이 불을 만들자 태도가 바뀌었어. 칭찬이 쏟아졌어. 1달 만에 이렇게 될 줄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더 많은 책을 사서 배우게 허락했어. 기쁨이 가득했지만 갑자기 소식이 들어오자 끊겼어. 그래서 군대를 집결시켰어. 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부했어. 그런데 뜻밖의 침입자를 만났어. 그 사람은 미니 해밀턴 가문의 아들이란 걸 알고 항복했어. 민을 잡으러 온 줄 알았대. 민은 그 말뜻을 모르고 무시하며 연습을 계속했어. 민의 손에 기본 마법책이 보이자 그 선배는 친절하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며 빠르게 성장하게 해줬어. 그는 5 원소를 한 번에 사용하며 보여줬어. 이걸 배우면 시전 시간이 절약될 테니까. 리암은 바로 가르침을 구했어. 선배는 그걸 좋아했어. 보통 귀족들은 자존심이 세 서민처럼 구걸하지 않아. 실은 미는 이 몸의 주인이 아니니까. 첫 단계로 2 손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리암은 해냈어. 재능이 있단 걸 확인한 후 선배는 비밀이 그리기처럼 상상하라고 했어. 미는 오른손과 왼손으로 다른 마법을 동시에 써봤어. 성공했어. 조금 어렵지만 집중하면 지식에 따라 여러 개를 쓸 수 있어. 선배는 이 제자가 정말 흥미롭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동기가 생기니 둘은 새로운 지식을 주고받았어. 이번에 리암은 3가지 기술을 펼쳤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았어. 선배는 그게 성공이라고 했어. 다만 마력이 부족해서 평소보다 몇 배 소비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룬 건 정말 대단해. 이제 리암에게 필요한 건 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야. 시간이 많으니 선배는 더 가르쳐줬어. 미는 순종적으로 따랐어. 앉으라면 무릎 꿇고. 선배는 만족했어. 그렇게 선배는 숫자 배열을 그렸어. 하지만 이어지지 않았어. 리암은 최근에 배운 게 있어서 다행이었어. 선배는 다음 기술이 소수만으로 작동한다고 했어. 이유를 묻자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라고 했어. 궁금하면 순서대로 가면 네 번째에서 고생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마법을 쓰면서도 이 오류에 빠지니까. 그래서 미는 배우는 걸 건너뛰고 높은 단계로 가야 해. 하지만 9번째에 갇힐 테니 조심해. 그건 그렇고 내 능력은 이거야. 13가지 마법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 집중하면 16가지. 하지만 17은 벽처럼 막혀. 리암은 이제 12살이야. 그래서 미래가 밝아. 젊음은 때때로 강력한 무기가 돼. 게다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니 더 좋지. 리암은 재능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선배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민이 정말 귀족 맞냐고 물었어. 그래서 앞으로 돕기 위해 고급 반지를 선물했어. 그건 백과사전처럼 모든 지식을 담은 거야. 책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지. 지금 이 마도서에 100개의 귀중한 마법책이 들어있어. 리암이 끼자 지식이 쏟아졌어. 정말 환상적이야. 술처럼 각자의 뇌가 얼마나 많은 마법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리암은 300개야. 미는 선배에게 몇 가지 써보게 해달라고 했어. 선배는 이 아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집중력이라고 깨달았어. 그래서 미는 고급발한 마법을 펼쳐 주변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어. 바로 그때 하녀가 와서 부르자 선배는 사라졌어. 그녀는 여기 위험하다고 했어. 지금 가문 땅에 낯선 남자가 숨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구한 책을 민에게 주며 써보라고 했어. 이건 기본 소환 마법이지만 지금 상황에 딱 맞아. 선배가 어디 갔냐고 하자. 여전히 여기 있지만 투명 마법으로 안 보인다고 했어. 시간이 없으니 선배는 민에게 더 배우라고 재촉했어. 민은 책을 열고 반지를 활성화하며 낮은 급의 정령을 소환했어. 그 정령이 흡수됐어. 반지에 새로운 마법이 저장됐지. 리암은 이 물건이 너무 대단해서 받기 망설였어. 선배는 특별한 거 없다고 했어. 우리 같은 자들이 끼면 가치가 생기는 거야.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마법을 배울 수 있어. 반지에 저장해두고 나중에 써. 가장 중요한 건 뇌가 모든 걸 기억할 만큼 똑똑한지야. 청년은 더 많은 귀여운 정령을 소환해 흡수했어. 고개를 들자 선배는 이미 사라졌고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어. 유일한 메시지는 민이 노력하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 오늘 이 비밀 만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렇게 다음 날들 민은 모든 면에서 성장했어. 여러 재료를 만들자 브루노가 놀랐어. 이제 형은 동생의 미래가 안정될 거라 확신했어. 자기 차례도 결혼 소식을 전하러 왔어. 아내 집은 하급 귀족이지만 그래도 자유가 더 생길 테니까. 그래서 리암은 브루노를 축하했어. 형이 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를 아냐고 물었어. 그게 뭐냐고? 리암이 태어난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야. 당시 아버지는 딸을 원해서 왕족과 결혼시켜 지위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리암이 아들이라 대신 가문 땅에 봉인된 괴물을 수천 군데로 없애려 했어. 그 작전은 실패했고 90%의 병력을 잃었어. 미래가 불투명하니 브루노는 동생에게 이제 자립하라고 조언했어. 미는 생각했어. 먼저 돈을 모아야 해. 이미 재밌는 걸 만들었으니 일이 수월할 거야. 리암은 야심차게 더 많은 돈을 원했어. 길가에면 가게 두 곳을 보니 이걸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만들고 나서 이이기의 첫 인스턴트 라면을 시험삼아 먹어봤어. 그 두 사람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어서 깜짝 놀랐어. 면에 양념을 하고 정령이 수분을 빼니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어. 팔릴 줄 알았는데 가게에 가져가니 거절당했어. 이유는 미니 가문의 5번째 아들이라서 장난만 사업할 수 있으니까. 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 그리고 브레비스는 동생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짜증났어. 팔기 위해 미는 직접 팔기로 했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대담하게 자기 복제본을 만들었어. 다행히 잘 작동해서 그 복제본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 서로 기술이 비슷하니 물품 교환이 쉽게 됐어. 리암은 라면을 만들고 복제본에게 보내니 팔리는 거야.